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여단아 200선 61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등록관청은 투기를 조장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X네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시공시죠.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물론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4번에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5번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1월 이내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33회 때는 포상금이 2문제 출제됐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6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포함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개사는 제외한다. 2명이 같이 업무를 하다가 한 명 업무정지 당해도 나머지 한 명은 계속 업무할 수 있지만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3번 변호사는 자격이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판례입니다.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 전매 차익을 노린 의뢰인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경우 비록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투기조장이다. 왜냐하면 탈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취득 양도소득세야 남는 게 없으면 안 된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투기조장에 해당됩니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실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이 법령 위반이다. 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2번 실비의 한도는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 3번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사무소 관할이죠. 사무소 관할.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시험에 출제 안 하는 게 바람직한데, 왜냐면 16개 시도가 똑같습니다. 조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출제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법에 있는 것만 출제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관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죠. 2분의 1 이상입니다. 5번 주택임대차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요.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5억 이상인 경우는 1000분의 6, 매매는 1000분의 7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가중하더라도 6월, 암기 프린트 42번에 1번, 2번에 있습니다.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해야 된다. 업무정지는 명할 수 있다. 분사무소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업무정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업무정지는 소위 제척기간이 3년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6번에 있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5번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했는데,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을 합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다음은 6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협회,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 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지회는 등록관청, 지부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협회는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협회 지금 한방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협회는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